네, 오늘 짱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이 다행히 좀 반등 시도 나서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대표 종목들, 주도 섹터는 아직도 그 파란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도 지금은 파란불. 일단 시장 상황을 짚어보자면 고용지표가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이제 9월 빅컷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죠. 9월 18일 나오는 거 이제 5에서 5.25bp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게 거의 70%로 올라왔고요. 50bp 가능성이 30%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일단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실업률 발표는 가이던스를 충족했는데 뭐 이제 이게 뭐 반올림을 해서 뭐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했다. 부터 시작해서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 지표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일자리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신규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촉진이 된 것 같고요. 또 빅컷 가능성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빅컷이면 경기 침체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그 화두가 던져지면서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아침에 그거 보신 분들은 주말 내내 좀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장 초반이 저가가 되고 지금 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또 오후 시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위기는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야간 선물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서 좀 과하게 뺐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PBR 1배 수준이 한 2,700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PER 자체도 지금 8배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조금은 저평가 국면은 맞습니다만 자신 있게 베팅이 안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고민들이 많은 시기고요. 네. 이 경기 침체 이슈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은 반도체 섹터, AI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만큼 뭐 투자가 더 이루어지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휴대폰과 그 PC의 판매 이런 것들도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반도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매크로 이슈가 바뀌어야 반도체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현금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현금 확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주부터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뭐 매크로적으로 이제 미국도 조정받을 국면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한국은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또 받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보면 이제 이번 달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아무리 지금 우리는 미리 조정을 받았으니까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죠. 뭐 대선 후보 토론부터 시작해서 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아마 11일 날 나오는 게 가장 클 텐데 네.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마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 볼 겁니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로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나와주는 게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나와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안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11일 뭐 애플도 발표도 있긴 한데 애플 발표는 앞으로 이제 IT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또 우려도 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뭐가 나와서 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반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9일 오늘 저녁이죠. 이제 오늘 저녁에 아이폰 시리즈 공개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내일은 또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뭐 해리스가 우세할지 뭐 아니면 그 이후의 반응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일단은 CPI인 거예요? 그렇죠. CPI가 지금은 제일 크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엔화의 강세인데 엔화가 다시 또 이제 142엔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전망은 135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135엔이요? 예. 굉장히 네, 강세 흐름을 보일 예정이네요. 지금 네. 일본은 정치 이슈가 지금 경제 이슈를 덮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주식이 안 좋으면 뭐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본은 지금 총리가 바뀌는 과정에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 이슈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엔화가 좀 강세로 좀 돌아서야 수입 물가가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더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인상 가능성을 또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일본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구나라는 추세가 되면 엔화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달러가 약세 기조로 들어설 수 있죠. 네.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 일본은 올라가고 미국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또 엔캐리에 대한 또 공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또 계속 나오는데 이미 이제 단기 엔캐리 관련된 것들은 투기성 자금들은 이미 좀 청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장기 자금이 얼마나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잡음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 알려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강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일본은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엔화와 동조되는 거는 니케이와 동조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지금 2% 정도 급락에 나오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엔캐리에 대한 공포감이 증시에 반영될 영향은 예전보단 적을 수 있다.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지금 엔캐리 청산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최근에 줄 매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좀 보자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CLS 홍콩계 증권에서 낸 삼성전자의 그 어닝 쇼크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나서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슬슬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PC 수요, 모바일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은 아직까진 괜찮을지 몰라도 이쪽에 이제 재고가 좀 남고 다시 또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Q가 안 좋은데 P까지 같이 떨어질 거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PC랑 모바일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전 뒤집듯이 말이 바뀐 것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그 앞으로의 전망은 좀 동일하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것도 저는 디램 수요의 양극화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시하게 이제 마이크로 단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지금 결국에 경기 둔화냐 그러니까 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요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뭐 B2C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자체가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까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그 우려를 먼저 반영시킨 게 사실은 마이크론이 먼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0일경에 있는 23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한번 시장에서 굉장히 이번 달에는 확인해 보려고 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국면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에서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이 얘기는 없어질 텐데 지금 이 모든 리포트들의 똑같은 일맥상통한 거는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얘기를 대부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뭐 CLSA, 그다음에 UBS까지도 좀 낮췄는데 그러면서 국내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하나둘씩 동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조심하자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센이 바뀌려면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아니고 이제 경기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어라는 이런 컨센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한 번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혹시나 언제쯤 될까요? 혹시나? 뭐 지금 이번 달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지 코멘트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코멘트를 선제적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오히려 B컵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0.25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주는 게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후에 차후에 이제 지표가 나빠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B컷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0.25 그 다음에 이제 0.5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벌써 한 100bp 가까이 이제 한 3번 남았는데 FOMC가 100bp 정도를 인하할 걸로 지금 시장은 또 보고 있는데 뭐 시장이 보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또 연준의 방향은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75bp 정도는 인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내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연내 75bp까지 인하 가능성. 근데 이번 달에는 25bp 스몰 컷으로 해야지 반도체에도 좋을 예, 거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매일매일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또 매일매일의 흐름에 따라서도 전략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술주를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뭐 기다려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에 대한 포지션이 늘 궁금합니다. 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삼성전자 2조 매도했다. 그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 11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 매도고요. 외인 기관을 따라서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셔야 되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부러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크로 이슈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나온 리포트가 이제 숫자도 부러질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확인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뭐 버티셔야 된다. 여기서 잘못 팔고 나가면 또 비싸게 사야 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좀 큰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매일매일 본다고 해서 매일매일 삼성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투자 심리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시총 비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상 60일선까지 삼성전자가 터치가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줄 것이냐의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주의 흐름을 좀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부장단은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기관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이스페타랑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을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 날 주셨는데 여전히 동일할까요? 네, 생각보다 좀 덜 빠지고 있죠 오늘은.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부담 없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다가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관망을 해보자.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뷰는 똑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PD님이 재료 소멸이냐고 하시는데 그건 재료 아니죠. 소멸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장품주들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다가 6월 달 이후에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용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기대가 우려로 바뀌면서 빠졌다가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이제 뭐 반도체도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2차 전지와 조금 하락 양상이 다른 거는 숫자가 아직 부러진 게 증명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 아직도 우상향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밀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사실은 저는 여전히 기회이긴 한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언제까지 보초를 쓸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조금 긴 시계열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지금은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좀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하는데 주목받는 이유는 AI를 최초로 탑재를 했기 때문이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OLED 출하량도 상당히 많고 아이폰도 슈퍼사이클 전망이 나와요. 이게 AI를 탑재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판매를 기록할 거고 이제 이전에 아이폰 쓰던 사람들 다 이거를 교체 수요
말 그대로 갈아타서 이 아이폰을 살 거다. 그래서 최근에 뭐 BH, 덕산에어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LG 이노텍 같은 종목 다 올랐고요. OLED 쪽도 선익 시스템이나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급등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 기점으로 세론일까요? 더 갈 수 있는 재료일까요? 이게 뭐 오늘 기점으로보다는 이제 발표가 나고 내일 아마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내일.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중간 중간에도 자꾸 한 번씩 밀리는 이유가 기대는 되는데 과연 뭘 내놓을까? 지금 애플 관련돼서 광고를 해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광고는 며칠부터 시작인데 정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카피 문구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이번에 교체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과연 뭐 얼마나 좋은 걸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시장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이슈가 지금 이게 딱 남아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네. 또 내일 상황을 확인해보고 이게 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내일 또 개파락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이 공개 이 뉴스가 어쨌든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세론 나올 수 있는데 또 나중에 몇 달 뒤에 너무 잘 팔렸다 하면 다시 뜰 수도 있는 그럼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테마성으로 좀 봐야겠네요. 예, 근데 이게 발표만 보고 이게 되게 잘 팔릴 것 같다. 뭐 아니다. 이런 논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한두 달 팔아봐야 그러니까요. 알겠죠. 예, 결과가 나오려면. 중국에서 또 MS 비중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신규 수요가 얼만큼 또 들어와 주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로 좀 찍히는 거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자, 가장 시장이 궁금한 건 이제 9월을 방어해 줄 만한 다음 주도 섹터가 어디냐인데요. 바이오도 있고요. 뭐 화장품도 최근에 외인 기관이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 담고 있고요. KT엔지나 KT 같은 방어주도 최근에 뜨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방어주는 이미 너무 올라서 잘못 들어가면 물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가는데 그것도 이미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지금 KT나 뭐 SK텔레콤이나 KTNG 사서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사실은 초반에 사야 됩니다. 초반에 못 사면 사실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지금 뚜렷한 섹터 그다음에 이벤트가 많이 있는 쪽은 여전히 바이오 쪽이 좀 이벤트가 많고요. 지금 9월 달에 그래도 뭐 지금 세계 폐암학회도 열리고 있고 에스모도 지금 또 열릴 예정이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키트루다의 임상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벤트가 남아 있는 쪽은 또 이쪽 바이오인데 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또 다시 또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펩트론이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 또 인벤티지랩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돌아가면서 바이오 안에서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저는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조금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간다.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가 됐든 아니든 간에 금리는 인하한 기조는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좀 위험한 섹터긴 한데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차기 주도주로 꼽아주셨고요.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